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수희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한편 아끼고 또 아끼는 소비 형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인데요. 현 시점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비해야 할까요? 그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해결책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전문가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서우진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서우진 본부장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각종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투자에 대한 방향성 어떤 고민이든 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한 여러분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이런 분들 또 우리 방송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도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1:1 대면 상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되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 방향 중에서 보통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지금 특히나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 계시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규모 재개발, 우리 모아 투자에 대해서 제가 1:1 대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소규모로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라도 먼저 선점해서 투자하신다면은 향후 또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또 궁금하신 분들 또 1: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현장에서 또 실시간으로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1:1 대면 상담도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투자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네. 어린이대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이 지금 분양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월세 받을 목적으로 하나 매수할까 하는데 거기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네. 네. 네, 지금 투자 계획 갖고 계시다고요. 자, 지금 네. 어린이대 공원 근처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자세한 주소나 위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번지수는 잘 모르고요. 네. 4번 어린이대공원 4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2분 거리고요. 4번 출구 역세권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월세 임대 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현재 매수가가 어느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던가요? 네, 거기가 한 2억 5,200만 원 정도고요. 네. 월세는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월세는 100만 원 정도. 네. 자, 임대 수익률이 적당한 건지 그리고 여기에 또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도 되실 텐데 자, 투자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신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월세 받으실 목적으로 향후 노후에 은퇴하시고 월세 받을 목적으로 오피스텔 보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네.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월세 많이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봐야 될 것이 물론 입지역권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과연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지 말 그대로 세입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좀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과연 지금 시청자분이 선택하신 이 지역은 좀 어떤가
좀 이제 살펴드리면은 지금 여기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라고 말씀하셨죠. 7호선. 예. 여기서 이제 도보 4분 거리, 도보 2분 거리라고 하셨으니까 뭐 역 근처에서 뭐 여기 어딘가에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뭔가 이제 지역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나쁘지 않은 지역, 괜찮은 지역이에요. 예. 네, 괜찮은 지역인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하철 7호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우리가 지하철 7호선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위로도 올라가지만 내려가면 어디로 가요? 저희 강남으로 내려가잖아요. 뭐 논현 고속터미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간 지하철 7호선인데 그만큼 이제 강남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이제 상당히 또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특히나 우리가 젊은 세입자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예요? 집 주변에서 뭔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지 안 그래도 좀 뭔가 젊은 세입자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하철역도 가깝고.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바로 또 밑에 아래쪽 내려오시게 되면은 건대 상권이 또 이제 있잖아요. 건대. 예. 또 굉장히 또 큰 상권이라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대 상권이 또 존재하기도 하고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직장인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이 건대 어린이대공원 주변으로 보게 되면은 요 아래쪽으로는 건대도 자리 잡고 있고 요 위쪽으로는 또 바로 세종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월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임차 수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데다가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축 오피스텔 이제 분양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자, 신축이고 저기 복층형이거든요. 복층형 지금 또 요즘 최근 지어진 오피스텔 복층형으로 많이 지어져요. 아무래도 그 같은 공간 내에서 좀 뭔가 더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세입자들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복층형 오피스텔도 많이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월세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100만 원 정도 이야기해 주셨으면은 네. 지금 뭔가 전체적인 부동산 상황이 시청자분 이제 뭐 전세 금액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금리가 또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전세로 살 보통 이제 전세를 많이 들어간 세입자들이 또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많은 이자를 낼 거에는 내가 보증금을 조금 덜 넣고 차라리 이제 월세로 가자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월세에 대한 수요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세를 놓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세는 잘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신축인데다가 거기도 이제 뭐 복층형 원룸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신축 프리미엄이라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여건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임대도 잘 나가고 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추가로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이게 임대가 계속해서 100만 원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거 근처에 보시게 되면은 요 어린이대공원 근처로 지금 이제 위쪽으로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 어린이대공원역 근처랑 그리고 한정거장 올라오면은 이 군자역 일대 어린이대공원역 일대 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요 주변에 이제 상업 지역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뭐 불량 원룸이라지 원룸 그리고 복층형 이렇게 투룸 같은 똑같은 비슷비슷한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또 지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많이 이제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즉 나는 지금 똑같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좀 더 새 거인 이런 오피스텔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좀 시간이 뭐 어느 정도 뭐 4, 5년, 5, 6년 지나고 나게 된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된 구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신축보다는 세입자가 좀 덜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월 차임료, 그러니까 내 월세도 조금 떨어질 수 있기도 하고, 네, 뭐 공실 우려도 있고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리고 또 좀 더 뒤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또 평생 이거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간에 또 매도해야 될 상황도 생길 거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오피스텔이라는 주거 형태가 나중에 이런 물건을 매도할 시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상황보다 좀 감가, 그러니까 즉 시간이 지났을 때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서 계속 이제 신축 오피스텔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이게 뭐 물량도 많이 공급되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 매수를 하실 때는 좀 뭔가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입지는 뭐 좋고 뭐 수요는 굉장히 또 많은 지역이기도 하니까 좀 매수하시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 플랜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워낙에 이 지역에 또 인구도 많고요. 배우 수요 좀 풍부한 지역이죠. 입지 조건도 좋고 수요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매수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망하고 재건축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쯤인가, 그리고 분담금은 얼마 정도 내야 되는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네, 저희 딸이 살고 있는 집이 묵동이거든요. 네. 묵동 자인데 주상복합인데 그걸 언제쯤 팔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은가, 그것까지 알고 싶어서요. 질문을 두 가지 주셨어요. 일단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 재건축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곳에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네, 상계 주공이요. 노예로 508번지고요. 네, 상계 주공 아파트요. 예. 여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에 샀거든요. 작년 8월 달에요. 아, 지금 뭐 거주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1년 정도. 아니,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목동에 있는 이 자이 아파트도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자, 네. 전문가의 자세한 의견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상계주공 몇 단지인가요? 605동이거든요. 그럼 605동 6단지네, 6단지. 6단지요, 예. 여기는 그러면은 저기 이제 노원역 바로 붙어 있고 여기 이제 상권에 붙어 있는. 네. 그래도 이제 상계동 쪽에서도 상당히 또 단지가 큰 그래도 이제 재건축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여기 이제 6단지죠. 네. 네. 일단은 매수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작년에 좀 그렇죠. 비쌀 때 사서 많이 비싸게 샀나 싶어서요. 작년에 그 아무래도 이제 지금 최근 우리가 노원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 있잖아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여기가 가격대가 한 4억에서 5억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작년, 재작년 들어가지고 뭐 목동이라든지 강남에 재건축 부동산의 그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수요들이 이게 노원 쪽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노원구 쪽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또 단기적으로 가격이 또 많이 상승하게 됐는데 또 최근에는 또 뭔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이게 침체되다 보니까 뭐 가격이 좀 더 내가 제일 비쌀 때 산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좀 잘 사셨다 생각이 들고 여기는 가서 좀 계속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우선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 아니 분담금도 많이 내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이거 만약에 재건축하면 분담금 많이 내야 하나요? 저희는 뭐 분담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나중에 뭐 일반 분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죠?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각각 이제 조합원별로 해가지고 분담금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지금 여기 하나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잖아요. 재건축이든 어떤 거든 그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분담금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방향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도 진짜 뭔가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제 고쳐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좀 고쳐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또 정밀 안전 진단도 이제 1차가 통과가 됐잖아요. 예.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내에서 사실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 뭐 동시에 굉장히 많은 단지들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뭐 목동도 대규모로 이제 재건축 진행하고 있고 강남 같은 데도 그렇고 강동구 일대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전 정권 그러니까 이번 정권 말고 전 정권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중 6단지는 우리가 통과를 했잖아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예비 안전 진단이라든지 1차 안전 진단 이런 통과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데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업 속도도 빠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일반 분양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일반 분양가가 이제 지금보다도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조합 이제 기존 조합원들의 이런 이제 분담금 자체가 더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아, 네. 그렇게도 그래서 하는군요.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분담금이 좀 비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건자재 값이라든지 공사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뭐 서울시에서 이제 뭐 재건축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들 멈춘 단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사실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뭔가 좀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뭐 상계주공이 좀 진행할 시기쯤 되면은 아마 이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지고 뭐 공사비라든지 나머지 뭐 일반 분양에 대해서 좀 뭔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우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주하시고 나머지 이 재건축 상황에 돼 가지고 좀 진행이 잘 되는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되는 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 그러면 거기 뭐 역세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고층으로 올라간다는데 그런 건 안 하나요? 일단 우리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들은 좀 뭔가 이제 저층 노후 주거 지역도 있잖아요. 아,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뭐 용산 이런 데도 있잖아요. 예. 이런 지역들이 이제 뭔가 좀 뭔가 낡은 노후된 주거 지역이고 이런 지역들에게 좀 뭔가 지금 부동산이 많이 이제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이제 주거에 대한 편리성이 있고 그래서 지하철 가깝고 노후된 주거 지역들 이런 데들을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올려줘가지고 임대주택을 넣으면서 좀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역세권 개발이라 볼 수 있겠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계주공 6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으로도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층수가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하나요? 뭐 층수가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용적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세대수도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층수가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시청자님 이 지금 이제 노원구 일대 있잖아요. 네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네. 과거에는 그다지 뭐 사람들이 뭐 물론 이제 저렴한 가격에 주거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좀 뭔가 이제 저평가돼 있던 지역이었잖아요. 주공 아파트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하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창동역 일대라든지 노원구 일대, 강북구 일대 이런 지역들이 부동산이 아파트 가격이 또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또 오른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뭐 입지여건도 괜찮아요. 뭐 노원역이라는 더블 역세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노원역 바로 이제 옆으로 해가지고 상권도 대단지 상권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내 것도 개발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주변에서도 뭔가 개발이 많이 돼야지 우리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가격이 뭔가 좀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상계주공부터 시작해서 중개역, 하계역까지 이런 많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거의 아파트가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잖아요. 네네. 이런 노후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많은 아파트 단지들에서 현재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기 전이라도 이런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으면은 여기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서울에서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요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투자자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이제 수요가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밀려 들어오게 되면은 향후 이제 뭐 부동산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이제 침체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공급도 되고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각각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시장이 돌아갈 시점이 되면은 여기 또 뭐 상계동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가격이 더 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이제 어차피 이제 거주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걱정 없이 이제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잘 진행되는 거를 보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저기 자이 주상복합이요. 자이요. 잠깐만요. 묵동이요. 묵동, 예, 묵동 먹골역 있는데. 먹골역이요. 잠시만요. 네. 여기 지금 이마트 있는 여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저기 먹골역 바로 옆에 바로 저기 자이 아파트인데. 잠시만요. 묵동 자이. 음. 아, 여기 묵동 자이 묵동이요. 1단지 있는 네. 아파트 이거 맞으시죠? 네네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단지거든요. 2단지? 살고 있는데. 네, 2단지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이제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다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평수는요? 어떻게 되세요, 지금?
40 몇 평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40평 몇 대고 평이나. 네, 그러면은 40평대가 여기- 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한 시세는 한 어느 정도 가나 하던가요? 10억이 넘는다고는 12억인가 뭐 그 정도에 다른 집에서 팔고 갔다는 소리는 했어요. 한 자기가. 10억 정도 거래가 됐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딱 결과로 먼저 이제 또 마음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네. 여기 지금 이제 10억대이신데 네. 사실 여기서 더 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해요. 아마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보다는 지금 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신 상계동 쪽에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물론 여기 같은 네. 경우도 아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매수하실 때보다. 그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사이는 좀 늦게 들어가서 우리 딸은 네. 그렇게 많이 오른 그것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만약에 딸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근데 네. 뭐 그 한 2년 전쯤에 좀 다른 지역 갔으면 아마 요거보다 더 가격이 더 많이 올랐을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죠. 그러게요. 여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주상복합이잖아요. 네, 이 주상복합이고 우리가 이제 40평대라는 좀 약간 이제 중대형 평수. 네, 이게 사실 이게 여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주상복합이 좀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우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많이 못 나갔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 작은 평수에서 살다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또 대형 평수를 또 많이 찾고 있어요. 네. 오히려 뭐 이게 좀 그런 상황에서 대형 평수를 많이 찾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또 멀리 가지도 못하는 환경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내에서 그냥 1층만 왔다 갔다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네. 슬세권이라는 말도 나오고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좀 입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주상복합에 대한 수요도 많고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단점으로 하나 꼽자고 하면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좀 같이. 맞아요. 우리가 뭐 나홀로나 있고 조금. 그렇죠. 이제 부동산 네. 가격 오르기 위해서는 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신도시를 찾고 대단지 아파트고 이렇게 뭐 이제 시장님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노원구 이런 게 많이 찾고 하는 이유가 네.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가장 중요해요. 규모의 경제. 네.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이 거래되는 양 자체가 적잖아요. 네. 이 양이 적어지게 되면은 이게 대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가 되면서 여기는 만약에 10억에 팔았으면 여기는 10억 1천에 팔고 여기는 10억 2천에 팔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돼야지 그에 따라 가지고 꾸준하게 또 가격이 좀 조금씩이라도 계속 상승을 보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단지 수가 적게 되다 보면은 어느 날은 뭐 이렇게 뭐 8억에 거래됐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뛰어서 9억에 거래했다. 근데 이 거래 텀 자체가 또 굉장히 길고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단지보다는 가격 상승하는 부분이 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네, 지금 지역을 어디 쪽으로 갔으면 해서. 평수는 줄일 수 있으세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수는 조금 줄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수는 좀 줄여야 된다고. 네, 근데 네. 10억대로 우리가 이제 갈아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여기보다 더 상급지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더 가격 오를 수 있는 상급지로 옮겨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내에서 서울에서 10억대 같은 경우는 조금 평수를 많이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3, 4억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탤 수도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또 선택지가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그래요? 되면은 만약에 여기 이제 10억에서 내가 한 3, 4억 정도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한 용산에 있는 마포 지역, 용산이나 마포. 용산만 아프요. 네, 마포 이제 뭐 도원동 쪽에 공동역 인근 쪽으로 이쪽이랑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금호동 일대, 성수동, 금호동 일대. 금호동. 네. 지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아직 지금 찾아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지도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공덕동 일대 그쪽 지역도 좀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호역, 약수역 그리고 이제 행당동 쪽, 우리 성동구 쪽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서울에서 굉장히 또 상급지 중에 하나고 여기는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또 강남도 접근성도 좋고 단지 규모도 굉장히 또 큰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뭔가 좀 갈아타게 하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묵동보다는 아무래도 이 성동구 쪽이 좀 더 상급지니까 알아보실 때는 좀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방송 시간상 이제 오늘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는데 혹시 더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은 저희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쪽에 그럼 딸네 집은 나가면 선생님한테 다시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계주공 6단지와 그리고 묵동 지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57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 함께 만나볼게요. 대구역 서희 스타일스 79제곱미터 매도 후에 용산 재개발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대구에서 아파트를 지금 매도하고 용산 쪽 투자를 살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좀 이제 갈아타기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물량 앞에 장사 없다란 말이 딱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현재 세종이라든지 이 대구 일대 이 지역이 굉장히 현재 지금 물량이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하락세가 굉장히 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심한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 좋은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뭐 분양을 했다 하면은 완판이 되고 그리고 또 좀 더 고분양가에 분양을 했으면서도 분양이 다 완료가 되는 이렇게 뭔가 좀 거래도 활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뭐 대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고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그런 좋을 시기일 때 이제 매년 이제 분양되는 이제 공급을 준비하는 물건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분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다 되기 전인데 전부 이제 한 2년, 3년 뒤에 공사가 완료되고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물건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지역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대구 아파트는 좀 이제 매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용산 지역 투자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재개발에 대해 가지고는 투자자 수요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뭐 용산 같은 이제 뭐 오래된 빌라라든지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투자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이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좀 뭔가 용산에서도 이제 뭐 개발이 좀 유망한 지역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뭔가 이 현금 청산에 대한 문제가 좀 덜한 지역들 뭐 예를 들자고 하면은 용산에 있는 뭐 청파동 일대라든지 그리고 뭐 용산에 있는 후암동 일대 이런 지역들을 한번 좀 발품 팔아보시고 다시 한번 더 상담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한번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 쪽으로의 투자 좀 긍정적인 답변 드렸으니까요.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982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갈매지구와 다산 신도시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축, 새 아파트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어떤 곳이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좋을까요? 저는 이제 둘 중에 선택한다고 하시면은 저는 좀 이렇게 다산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 다산 지역과 갈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먼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입지적으로 뭐 거의 뭐 어떻게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도 이 갈매 쪽보다는 다산 쪽이 좀 더 금액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다산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게 조성된 규모 자체도 아무래도 다산 쪽이 사이즈가 이제 더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 연속적인 주거 벨트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규모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주거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또 뭐 주거 환경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학군이라는 부분. 뭐 학군 같은 경우도 이 갈매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다산 쪽이 뭔가 좀 이제 학교 규모도 많고 학교도 많고 해서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교육 환경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까지 이런 부분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산 쪽을 추천을 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해서 우리가 사실 이 다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렇게 차량으로 이용하기에는 뭐 불편은 없겠지만 이 대중교통 여건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줄 지금 이제 지하철 8호선에 대한 호재, 지하철 8호선도 향후 또 앞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호재로 받을 수 있는 또 장점도 같이 지니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둘 중 선택을 한다고 하신다면은 좀 뭐 갈매 쪽보다는 다산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단지 규모도 더 클 테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생활 인프라도 더 잘 되어 있고 학군도 좋고요. 또 여기에 8호선 연장 개통이랑 호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에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충분히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 다산 신도시 쪽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1049번님의 문자도 보겠습니다. 장위동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 112제곱미터 거주 중입니다.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는 장위동에 있는 아파트 매도하고 이주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할까요? 저는 여기 장이동 같은 경우는 좀 계속 보유를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지도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가 바로 여기 이제 장이동 이제 장이 뉴타운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이제 사실 이제 장이동 같은 지역이 이게 뉴타운 사업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또 지금도 장이동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들이 굉장히 노후된 주거 환경이긴 한데, 일단은 이제 장이 뉴타운 사업들을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된 곳들은 이제 대단지 아파트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사실 이제 그 주거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또 많이 좋아지고 있는 환경인데, 자 지금 우리 코오롱 하늘숲 아파트 지금도 가격이 뭐 최근에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우선 첫 번째 장이 뉴타운 사업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뉴타운 사업이 끝난 게 아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도 이제 돌고 지역 인근으로 해서 현재도 계속해서 장이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 중이고 기존에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장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할 때 중간에 이제 중간에 떨어져 나갔던 친구들, 이러한 부분들도 현재 다시 주변에 있는 이런 뉴타운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다시 한번 이게 활발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 지역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새로 이제 깨끗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환경에, 지금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에 더 좋은 주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뭔가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주거하기 좋은 이런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 들어오면은 거기에 신축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기존의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비싼데다 보니까 이런 가격을 좀 이제 따라 맞추기 위해서 키 맞추기로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도 이제 장이 뉴타운에 있는 이제 기존 아파트라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더 들어가서 봤을 때 지금 이 하늘채 아파트가 물론 이렇게 단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 가격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세 개 중에서 뭐 직주 근접성이라든지 인문 환경, 주거 쾌적성 부분에서 주거 쾌적성 부분을 또 잘 갖추고 있는 게 지금 또 단지 바로 앞으로 굉장히 또 대규모 또 숲이라고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북서울 꿈의 숲이 또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다가 여기도 사실 이제 교통에 대한 약점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제 서울 시내로 또 바로 들어가게 되는 지하철 동북선이라는 또 교통 호재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주거 쾌적성, 교통에 대한 환경도 좋아지고 주거 환경까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가격보다는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뭐 따로 이제 지금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 동북선에 대한 호재를 더 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더 이제 자리 잡게 되면은 그때 한번 매도를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투자 전략을 위해서 1:1 고민 상담, 대면 상담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상담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가장 혼란스러운 이유가 이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서울의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 정권에서 뭐 전 정권부터 시작해서 현 정권까지 앞으로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활발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소규모 재개발, 즉 우리가 모아타운에 대해서 제가 1:1 대면 상담 준비했는데요. 이런 이제 아직까지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큰 자본이 아니라 이제 소규모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과연 어떤 지역이 모아타운이 될 수 있으면서 내가 어떠한 금액으로 어떠한 시점에 이게 뭔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방법들을 제가 또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가 1:1 대면 상담 통해서 굉장히 좋은 지역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모아타운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모아타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화 네, 연결되셨어요. 네.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제가 이제 요즘에 뭐 뉴스라든가 뭐 인터넷에 그 유튜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모아타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요즘에 관심이 생겨서 좀 알아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 알아보니까 이제 이미 이렇게 그 모아타운으로 이제 그 선정된 지역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지역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이제 자금보다 조금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이제 뭐지 그 선정될 아직 선정 안 된 지역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지역이 있는지 네, 그래서 음.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모아타운 이제 선정 가능한 지역들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네네. 상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신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세요, 실제로.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네. 모아타운을 뭐 투자를 하고 싶고 하지만 뭔가 이게 선정된 지역들은 가격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근데 네네. 뭔가 이게 내가 될 만한 지역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떤 지역이 될지 모르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할지 몰라서 네. 지역이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전문가님들은 이제 조금 선정될 만한 지역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이게 방송상으로 다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일단 제가 한 번씩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 네. 우선 이제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자금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한 2억까지는 괜찮아요. 2억까지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네, 투자 금액. 2억까지. 네네네네. 지금 이 금액대라면은 충분히 아직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있다라고 말씀드립시오. 우선은. 아, 네, 있을까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내에서 우리가 모아타운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 대략 네. 한 40% 정도 돼요. 네. 그만큼 이렇게 많은 지역이 우리가 모아타운 진행할 수 있는 게 뭐 노후된 주거 지역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긴 한데 그 네네. 지역들 중에서도 그래도 뭔가 좀 더 네. 뭔가 이제 개발이 진행될 만한 지역 이런 데를 찾는 게 네네.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조금 이제 나중에 시세 차이 조금 더 이렇게 뭐 가격도 올라가고 네. 네, 좀 뭐 도심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 하나가 시청자님 혹시 청량리 알고 계시죠? 아, 그럼 알죠. 청량리. 청량리는. 그죠? 이제 네. 청량리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뭐 뉴타운 사업지로도 유명하기도 했고 거기다가 네네. 워낙에 네. 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그렇죠. 뭐 전동 8구역, 9구역 이렇게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진행하려 했던 뭐 재개발도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업지고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지금 네. 청량리가 다시 뜨는 이유가 여기가 또 모아타운이 가능할 만한 지역들이 있어요. 청량리 주변에.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리는데 저기 요 위쪽이 이제 청량이잖아요. 네네. 근데 청량리 지역에서 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네. 이제 답심리 뉴타운까지 같이 있고 해서 네. 여기 답심리역 일대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지하철 5호선 답심역 일대가 지금 네네. 향후 나중에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네. 뭔가 또 모아타운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우선 네. 여기 가보신 적은 보신 적은 있으세요? 뭐 모아타운 가보신 현장을 가보거나 이런 적은 아직은 따로 없으신가? 아니요, 네, 뭐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고 요즘에 뭐 그 이제 그 지정된 곳 이런 데는 몇 군데는 좀 둘러봤거든요. 근데 네. 제가 답심리 쪽은 그 옆에 뭐 장안동 이런 쪽으로 해갖고 그쪽 동네는 많이 좀 가봤어요. 네네. 제가 여기 답심리덕을 왜 추천을 드리려고 하면은 네. 우리가 그냥 지금 기존에 있는 모아타운 이제 진행된 사업지도 보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던 데서 갑자기 모아타운을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네. 주변에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곳들이잖아요. 네네.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 면목동 같은 경우도 면목동 일대로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뭐 도심공공복합 사업이라든지 기존에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아타운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뭔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러면은 거기는 모아타운이 되는 곳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개발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개발이 많이 돼야 되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청량 지역을 말씀드린 게 청량 일대 네네. 뭐 아시다시피 뭐 용두동 일대 용답동부터 시작해서
뭐 이미 전동 답신 뉴타운은 사업이 이제 막 진행이 거의 다 끝났고 거기다가 네. 청량리역 주변으로도 뭐 제기동, 회기동에서 많은 지역들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 밑으로도 답신역 밑으로도 이 용답동 지역들도 굉장히 많은 사업지들에서 현재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재개발 진행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이 전동 답신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 네. 답신역 주변으로 지금 제가 이제 네. 보여드리는 지역이 있어요. 빗금치는 지역. 이 네. 지역들 자체가 지금 뭐 시장하고 한번 다시 꼭 발품 팔아보셔야 돼요. 이 지역 네, 가보시게 네. 되면은 상당히 네. 노후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예. 음. 기본적으로 상당히 노후도 높은 지역이고 향후 나중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개발, 즉 모아타운을 추진하기에도 뭐 면적이라든지 노후도 여건 그리고 뭐 이제 뭐 교통 환경들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상당히 뭔가 이제 투자하기에도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고 향후 뭔가 모아타운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좀 뭔가 좀 우선적으로 선정이 좀 기대가 될 만한 지역이지 않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모아타운 중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에는 재개발 지역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뭔가 나라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여기를 지정을 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나라에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이 동의서를 아. 받고 거기서 이제 음. 우리 지역이 동의서를 이만큼 받았으니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을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왜 주변에 개발이 많아야 한다 하면은 사실 이제 그냥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주변에 개발을 못 보게 되면은 이런 개발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네네. 이게 주변에 개발을 하고 있고 아, 이게 개발하는 네.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아, 기존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우리 지역들도 저 옆 지역이랑 다를 게 없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개발을 추진해봐야겠다라고 진행을 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네. 그죠? 아,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모아타운 이제 한 1억 5천대 투자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네. 설명드렸고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발품 팔아보셔야 돼요. 현장 가고 직접 아. 보셔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한번 네. 이제 좀 이제 뭐 지금 굉장히 덥다 보니까 더우셔도 네. 가보셔야 됩니다. 아, 여기 알았습니다. 지하철 가까우니까 한번 갔다 오시기도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네, 꼭 네. 가보시고 가셔서 이제 물건 있으면은 뭐 내가 투자해도 괜찮은데 사실 물건이 많이 있진 않아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고 또 이게 뭐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거기 갔다가요. 네. 이렇게 보고 그 전화로 한번 드려도 될까요? 전화 상담도 좋은데 그 네. 1대1 대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상담 신청하셔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알짜 지역들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높아지고 있죠. 오늘은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이 이 모아타운이라는 주제로 준비해봤는데 사실 뭐 언론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정작 이 모아타운이 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나온 부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좀 쉽고 간결하게 이 모아타운에 대한 좀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선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즉 이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대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말 그대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런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잘게 쪼개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모아타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층 주거 지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다가구나 아니면은 단독주택 이런 것들 많은 지역이 아닌 뭐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 우리가 이제 보통 저층 주거 지역에 의한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중간에 이 신축이 또 중간에 껴있거나 신축이 많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노후대인데 중간 지역에 있는 이런 신축 빌라들 때문에 사업이 뭐 지지부진하거나 어려운 지역들 거기다가 그리고 또 이제 뭐 규모가 좀 작거나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이러한 부족한 지역, 이런 뭔가 노후되고 하지만 재개발이 뭔가 진행되기 어렵고 애매한 이런 지역들이 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인데, 자, 이런 지역들을 이게 모아타운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거기다가 이 공공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업이 이 모아타운 사업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모아타운이 사업이 진행된다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을 국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비용을 지원해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민간 재개발이긴 하지만 뭐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공공시설 같은 이런 기반시설 같은 이런 것들을 비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첫 번째 장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묶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종, 2종, 3종 뭐 다양한 주거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 중에서 용도 지역이 낮은 지역들을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주고 거기에 추가로 2종 이하 지역의 이 층수 완화, 이 층수 같은 경우가 이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완화를 시켜줘가지고 좀 더 아파트를 높게 그리고 많이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뭔가 이제 15층은 안 나온 사업이 만약에 25층을 지을 수 있다 이러면은 충분히 또 사업성이 기존에보다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사업이 진행이 어려웠던 많은 지역들에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거기다가 뭐 이제 뭐 주차 같은 시설들, 뭐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공공건축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설계까지 지원해주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이제 기준 충족시, 뭐 예를 들면은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기부 체납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최고 50층까지 또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업이 이 모아주택 사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아사업, 우리가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속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재개발 사업 중에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사업, 그러니까 즉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심의 기간 자체가, 사업이 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심의 기간 자체가 8년에 10년으로 굉장히 길다라고 하면은 딱 잘라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복잡한 절차들을 많이 생략하거나 통합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이 심의 기간을 3, 4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또 이제 모아주택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이 저층 주거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 될 정도로 앞으로 이 잠재적인 모아타운 사업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 지역들이 먼저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예정지들도 가격이 폭등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 또 선점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뭔가 이제 모아주택에 관심 있고 뭐 좀 뭔가 좀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저희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